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일 코멘트입니다. 가자지구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다수의 민간인의 사망과 부상이 있었고 미국의 국무장관은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고 후에 한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페드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으며 미국의 주식은 상승을 했고 채권의 수익률은 내려왔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은 10월 달에 예상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동안 강력했던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으며 고용은 모든 업종에서 늘어난 모습입니다. 오늘 영국의 중앙은행도 또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우, S&P, 나스닥은 각각 0.67%, 1.05%, 1.64%씩 상승을 했으며 유가나 금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에서 세계 AI 안전에 관련한 회의가 개막이 되었으며 6개월 후에는 한국에서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세 번째 회담은 그 후로 1년 후인 프랑스에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에서 한국이 향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AI는 시간이 걸리고 자금도 많이 소요가 되는 업종이라 개인 투자가들은 함부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때 기업의 가치가 63조 원까지 갔던 2010년에 설립된 사무실 공유회사인 WeWork가 다음 주에 뉴저지주 법원에서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았고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96% 하락했습니다. 도이치방크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기업 실적 발표에서 AI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시장보다 실적이 안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셀 3000 지수에 있는 주식들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회사들은 2020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총수익률과 그렇지 않은 회사들과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29%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의 관계는 AI를 강조하는 기업들의 주가의 실적이 악화가 된 것을 의미하며 AI에 중점을 두는 곳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이익이 덜 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I는 다양한 자산군 중에서 IT 시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미나나 코멘트에서도 말했듯이 AI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결국 반도체 기업 같은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텔을 포함한 6개의 미국 기업들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공장 설립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베트남의 반도체 제조 시설이 생기면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반도체가 아닌 자동차나 통신 등에 응용이 되는 낮은 기술의 반도체 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기상청은 지난 10월 9일이 싱가포르의 온도를 측정한 이래 가장 덥던 10월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싱가포르는 전국이 기온이 35도가 넘었다고 하며 10월에는 비도 적게 왔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상반기는 주로 오후에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거의 매일 올 것으로 예상을 하며 11월은 원래 싱가포르에 비가 많이 오는 달 중에 하나이며 우기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의 9월 소매 판매는 10달 연속 상승을 했으며 홍콩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숫자와 개인의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작년 동월 대비 13%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8월엔 13.7% 상승을 했고 7월엔 16.7% 상승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북한이 태양절 111주년을 맞아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공급한 사탕과 과자 등의 선물을 보면 최근 맛과 품질, 포장 등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우간다, 앙골라의 대사관을 폐쇄하고 나서 최근엔 2001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2013년에 대사관을 설치했으며 2017년에 대사가 추방을 당했고 2019년엔 습격까지도 받았던 스페인의 대사관을 폐쇄하고 모든 업무를 이태리로 이관했습니다. EU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회원국인 노르웨이가 부과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소비자 광고에서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EU와 기타 30개 지역 국가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용자를 표적으로 삼는 이런 광고로 노르웨이는 메타의 세계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은 너무나 많은 광고로 인하여 사용자들의 불평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의 주가는 3.51% 상승을 했고 올해 들어서도 150% 오르고 있고 작년엔 244.43%가 상승했습니다. CVS와 월그린의 약 2,000명의 약사들은 이번 주에 파업을 할 예정이며 많은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제조약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CVS는 얼마 전 투자의 길에서도 이야기했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함께 헬스케어 업종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미국 하원 중국위원회가 미국 정부의 중국산 드론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보안 드론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데뷔한 7인조 아이돌 그룹인 엔하이픈이 2024년 1월 20일과 21일에 싱가포르 인도어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2034년 월드컵 개최를 사실상 확정을 했습니다. 경쟁국인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유치를 포기하면서 유일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이자 알자지라 방송국이 있는 나라이며 이 방송국이 사우디의 왕실을 까는 방송을 하자 사이가 껄끄러웠던 카타르가 월드컵을 개최하자 그렇다면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면서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엑스포 유치전을 함께하고 있는 부산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MBS는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자지라라는 뜻은 아랍어로 반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포함한 적십자 소속 지원들과 80여 명의 부상을 당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로부터 출국이 허용이 되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단 미국인들은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국무장관의 방문 앞두고 밤새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9명의 군인들이 추가로 사망을 했다고 발표했으며 모두 남성으로 19세에서 24세 사이라고 합니다. 주가 조작 거래로 인하여 거래가 정지된 후 재개가 된 영풍재지는 어제까지 5일 연속 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키움증권의 미수금 손실도 또한 3천억 원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오늘도 하한가를 가면 농협도 33억 원대의 손실을 보며 대주주인 대한금속에 주식담보대출을 해준 대구은행도 또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올투자증권도 3,900억 원의 손실을 예상합니다. 거래 정지 전 33,900원이었던 영풍재지 주가는 어제 5,720원으로 하락해서 83.1%가 하락을 했습니다. 2015년 6월 이래 주식 거래의 제한폭이 상하 30%로 늘린 이후 첫 5일 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한국 시간 9시 50분 현재 영풍재지는 또 29.9% 하한가를 기록하여 신기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국 시간 10시 현재 지수는 1.68% 오르고 있으며 삼성전자 보통주가 1.46%, 우선주가 1.44% 오르고 있고 현대차가 2.52% 오르고 있으며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등 플랫폼 주식과 엔터 주식들도 상승을 하고 있으며 삼성증권이 1.37% 오르고 있고 키움증권도 0.73% 상승을 하고 있으며 에코프로비엠은 7.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ETF 또한 HSCI는 0.65% 상승하며 6,99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반도체는 4.77%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8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페드의 금리 동결 발표를 인하여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이며 공매도를 금지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확인이 되자 숏 커버링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2차 전기주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